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한 표현인데, 토트넘은 이 8, 9, 10라운드 1위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 이 첼시전 이후 추락하면서 그야말로 5위와 4위를 오가다가 결국에는 5위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뭐 첼시에게 따라잡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지켜봐야죠. 근데 이런 토트넘의 시즌을 반등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이적인데, 토트넘이 엄청난 스타를 6월달에 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토트넘은 과연 어떤 식으로 리빌딩을 하고 손흥민 선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찍이 보여드린 프리미어리그의 표를 보면은 이번 시즌 굉장히 재밌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맨시티와 아스날의 우승 경쟁이 11라운드부터 37라운드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잠깐 이제 1위에 올라서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긴 또 리버풀이 1위였던 구간이네요.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서로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맨시티가 이제 다양한 대회들, 그러니까 뭐 FA컵이랑 뭐 챔피언스리그 등등의 어떤 대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인해서 좀 꼬이게 됐죠. 꼬이고 토트넘과의 경기가 뭐 이제 연기되고 이러면서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치러진 어떤 지표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맨시티가 만약에 정규 경기 수대로 이제 그 똑같은 페이스로 경기를 치렀다 하면은 맨시티가 1위였던 구간들도 뭐 꽤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10라운드 이후로 이제 쭉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첼시전의 어떤 여파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또 토트넘과의 일전 이후에 좀 뭐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 시즌 막판에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이 선을 보시면은 지금 챔피언스 리그는 당연히 못 가지만 유로파 리그 출장권까지 지금 거의 얻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시는데, 일단 프리미어리그 5위 자리가 챔피언스리그 가는 건 이미 글렀죠. 글렀고, 그럼 이제 5위 자리는 유로파를 가는데 6위 자리도 유로파를 갈 수 있냐?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맨시티가 FA컵 우승을 하게 되면은 FA컵 우승자에게 이제 그 유로파 출전권이 주어지는데 이미 챔피언스리그를 가게 되죠. 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만약에 이길 경우에는 맨유가 유로파를 가게 되는 거고, 맨시티가 이길 경우에는 첼시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뉴캐슬 그리고 뭐 맨유가 뒤집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맨유는 제가 알기론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뉴캐슬은 아직 희망이 있나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5, 6위 이 팀들이 이제 유로파에 나가게 되는 그런 양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스타를 팔 수 있다. 제가 이 이야기 들었을 때, 혹시 손흥민 팔리나? 아니, 토트넘의 아웃스탠딩 스타, 뭔가 이렇게 돋보이는 스타는 손흥민밖에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에메르송 로얄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어그로. 이 어그로를 좀 재활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여튼 그 에메르송 로얄이 이제 떠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AC 밀란에게도 지금 강력한 어떤 그 관심, 구애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건 좀 수비적으로 풀백을 좀 활용할 건가 보죠. 에메르송 로양이 top of their list, 가장 높은 그 명단의 높은 순위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는 알 나스르, 그러니까 지금 그 호날두가 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팀에서도 에메르송 로얄을 데려가고 싶어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로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AC 밀란뿐만이 아니라 바이에른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요즘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 바이에른 팬들의 어떤 그 게시판을 보니까, 우리가 맨유 첼시처럼 저렇게 막 추락하는 명문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던데, 뭐 그래도 레바민 걱정하는 건 아니라고 하죠. 레알, 바르셀로나 그리고 미넨 뭐 걱정은 하지 않는 거라고 이제 축구 팬들은 배워왔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러거를 사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갤러거가 토트넘의 원래 타겟이었죠. 근데 빌라가, 얘네들이 제가 뭐 어제 영상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빌라가 은근히 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챔피언스리그까지 나가면서 굵직한 영입들까지 이제 그 넘보고 있는 상황이고, 토트넘보다 연봉이 이미 높다라는 것은 이제 뭐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인상적인데, 토트넘이 갤러거를 데려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관련된 다양한 어떤 이적 뉴스들을 이제 풋볼 런던에서도 전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보면은 아이반 토니를 데려오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시즌에 어쨌건 돈 좀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앤 프로핏 그러니까 그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프로핏 앤 서스테이너빌리티 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토트넘이 굉장히 그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은 일반적으로 좀 그리고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적 시장 초기에 좀 선수들을 데려오는 걸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PSR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하면은 그러니까 Profit and Sustainability Rule 그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첼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갤러거가 팔린다 만다. 갤러거가 첼시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지만 또 첼시에게는 100% 이익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그 뉴스에서 올라온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팔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첼시는 지금 이제 어쨌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좀 그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선수들로 포체티노가 굉장히 높게 끌고 온 것 자체는 이제 좀 인상적인 일이지만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상황에 있는 팀들이 누가 있냐 그러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 브렌트포드, 맨유, 맨시티 얘네들은 정말 이득을 얼마나 내길래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토트넘 그리고 브라이튼 이 두 팀이 지금 그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가장 돈 많이 쓸 수 있는 팀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퍼센트도 아니고요. 그 실제로 돈을 얼마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돈을 뭐 지금 당장 선수를 팔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선수를 살 수 있고 게다가 이제 만약에 판매한다면은 더 많은 선수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기자들의 어떤 예측 같은 걸 보면 어떤 선수들을 데려오려고 하는가. 랍 게스트 기자 같은 경우에는 넘버 6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데려오는 게 낫지 않겠냐. 그 기자들의 의견이 보통 두 개로 갈립니다. 공격수냐 아니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냐. 플럼의 호아우 팔리냐 선수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건 수비형 미드필더의 어떤 역할 그리고 이제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리 윌못 같은 이런 기자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커 제발 사달라라고 이제 거의 뭐 삼창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들 보면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에 확실하게 좀 뛸만한 스트라이커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이반 톤이 무조건 샀으면 좋겠고 만약에 돈을 더 써야 되면은 또 한 번 스트라이커를 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2명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키에란 호른 같은 이제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디펜스 미드필더나 아니면은 이제 스트라이커 둘 다 좋지만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있으면은 일단은 스트라이커는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수비형 미드필더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 그러면서 뉴캐슬의 브루노 기마랑이스를 이제 추천을 하는데 뭐 나쁘지 않은 선수죠. 좋은 선수이기는 합니다. 데려올 수 있을지가 문제이기는 하고 이제 이 판매할 때 어쨌건 필요한 금액이 1억 파운드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아가지고 불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아스날이 데클란 라이스의 어떤 합류로 인해서 다른 팀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때쯤 되면 큰 돈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조 도일 기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미드필드 혹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프라이어리티는 어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 지역에서의 어떤 확실한 주전이 더 필요하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뛸 수 있는 발을 맞출 수 있는 선수가 더 필요하고 히샬리송이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설이 더 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아이반톤이나 아니면은 뭐 요케레스나 뭐 알렉산더 이삭이나 뉴캐슬 선수들을 많이 탐하고 있는 그런 기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하튼 토트넘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선수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셰필드와의 경기 일단 토트넘의 베스트 11에 대해서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도 그렇고 럽 게스트도 그렇고 똑같이 예상했습니다. 비카리오, 뭐 포로 로메로 드라구신 반더벤, 사르 벤탄쿠르 메디슨 그리고 클루셉스키 손 존슨 똑같이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결국 토트넘에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토트넘이 어쨌건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풀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럽 대회도 참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적이 필요하고 그럼 손흥민 선수 이적은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면은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다만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잘 영입을 하고 그리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챔피언스리그 팀 그리고 그 이상의 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누차 이야기하지만 토트넘의 어떤 초반 흐름 같은 게 만약에 운이 아니었고 정말 좋은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어떤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토트넘 역시 더 많은 욕심을 내볼 만한 그런 팀인 거는 확실하죠. 그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보다는 다음 시즌 더 나은 기초를 쌓고 더 좋은 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탑3 안에서 경쟁하는 팀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클롭 감독도 떠나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혹은 아스날이랑 이제 경쟁하는 팀이 이제 토트넘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토트넘의 이적 시장 그리고 토트넘의 다음 시즌 예측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마지막 경기 이 셰필드와의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